태국에서 유럽으로 온 첫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처음의 기억은 기대와 다르게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트램 안에서의 인종차별로 느껴지는 무시와 이것도 인종차별인가? 싶은 호텔 체크인 과정, 식당 직원의 귀찮아하는 응대까지 첫날은 매우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다. 게다가 소매치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여행을 편하게 즐기지 못하고 주변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여행의 가장 첫 방문지는 스포르체스코 성. 이게 성문이고 여기 들어가서 보는 건 공짜야. 아니, 밀라노 대성당을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이 성을 먼저 말한 이유가 있다. 그건 잠시 후에 밝히겠다. 우선 나는 이탈리아를 오기 전부터 이탈리아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현재 이탈리아가 된 지는 불과 15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유명한 것처럼 이 동네의 가문, 밀라노의 가문이 스포르자 가문이었던 거지. 그중 밀라노는 비스콘티 가문이 지배하다가 가문의 딸이 밀라노 용병대장 가문인 스포르자 가문과 결혼하면서 스포르자 가문이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이 바로 스포르자 가문이 머문 스포르체스코 성이다. 스포르체스코 성은 입장료 가득한 이탈리아에서 무료인 유적지다. 규모도 크고 꽤나 볼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독의 시민의 입장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성주의 시점으로 출발. 그게 진정한 시점 아닐까? 스포르체스코 성을 나와 쭉 대로변으로 이동하면 밀라노 대성당이 나온다. 스포르체스코 성에서 밀라노 대성당으로 가는 길을 거닐 때 유럽 도시 구조를 찬탄하던 교수님들이 떠올랐다. 맨날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유럽을 왜 이렇게 맨날 멋있냐? 그러면 조금씩 다르게 근데 일관성 있게 지어서 그렇다. 맨날 이 얘기 맨날 했는데 이 파사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길은 유럽 도시에 대한 경험을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줬다. 크고 강력해 보이는 성에서 나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파사드들에 있는 상점들과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게 된다. 그러다 어느새 도착한 밀라노 대성당을 맞이하는 순간 순백의 화려하고 거대한 부피의 밀라노 성당을 마주보게 되면 감동이 밀려온다. 너무 좋다. 이렇게 광장이 있으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특히 뭔가 사색에 감겨도 괜찮을 만해. 사람이 많아. 밀라노에 간다면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길 추천한다. 밀라노는 크지 않아서 생각보다 금방 걸어갈 수 있다. 밀라노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겉에서 볼 때도 뾰족하고 참도형 아치와 스테인드 글라스를 써서 고딕 양식의 형식은 취했으나 나오는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이 카메라에서는 생각보다 잘 예쁘게 담기진 않는 것 같아. 사실 지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해 의견이 갈리고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양식이 뒤섞인 지금의 성당이 되었다고 한다. 미에 지독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지으면서도 결국 아름다움은 포기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나 보다. 어찌됐든 아름다우니 성공이다. 그리고 대성당 주변을 둘러보다가 잠시 쉬어갈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밀라노 대성당 앞 맥도날드. 여기 직접 짠 오렌지 주스가 정말 맛있으니까 주스 한잔 하시고.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오렌지 주스를 드십시오. 이거 완전 바로 짠 거여가지고 맛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이 QR코드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도시를 보다 보니 첫날에 위축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건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었다.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민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나에게 친절을 보여줬고, 매체에서 보여주던 선입견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여행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